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자배치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월요일이고요. 지금 수업이 없는 공강을 틈타서 야근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열심히 수업을 좀 진행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전자배치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그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에너지 준이. 에너지 준이라는 거는 그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갔을 때 어떤 전자의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값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된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수, 즉 전자 껍질에 의해서만 결정이 지어지지만 수소를 제외한 다른 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양자수 내에서도 s오비탈이냐, p오비탈이냐, d오비탈이냐, 오비탈 종류에 따라서도 에너지 준위가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에너지 준위 순서를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보자면 어떤 순서가 되냐면 맨 처음에 1s, 2s, 2p, 3s, 3p, 그 다음에 3d가 아니라 4s, 3d, 4p, OS, 이 순서대로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그랬죠.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전자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배치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전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칼륨 원자를 그렸었는데 칼륨 원자는 19개의 전자가 있는데 그 19개의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들어있을 것인가를 정하는 게 바로 전자배치라는 개념이에요. 전자가 어느 오비탈에 있을 것인가. 전자배치는 전자가 어느 오비탈에 있을 것인가 가를 확인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우, 펜이 울고 있어.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전자가 어느 오비탈에 있을 것인가, 어디부터 튀어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일단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바닥 상태라는 말과 들뜬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닥 상태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바닥 상태라는 거는 가장 안정한 상태를 얘기해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안정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안정한 상태. 이 바닥 상태라는 건 안정하다는 건 에너지가 낮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이 바닥 상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배울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 규칙을 모두 만족했을 때 그때만 우리는 안정하다 바닥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불안정한 들뜬 상태라는 건 뭐냐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만족했지만 훈트의 규칙이나 싸움 원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하나 이상 만족하지 못했을 때를 우리가 이제 불안정한 들뜬 상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잠시만요. 네? 나스 네. 아이디가 어떻게 되냐? 일단 어드민 어드민으로 하고 비밀번호는 그리고 불안정한 전자배치는 이렇게 되고 불가능한 전자배치는 뭐냐면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 않으면 걔는 불가능한 전자배치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결국 싸움 원리라는 게 뭔지,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게 뭔지, 훈트의 규칙이 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가장 먼저 싸움 원리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싸움 원리는 말 그대로 차곡차곡 쌓는다는 얘기예요. 어디부터 차곡차곡 쌓냐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차곡차곡 쌓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그 오비탈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비탈을 그려보면 일단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이 뭐였죠? 1s 오비탈이고 그 다음은 2s 오비탈, 그 다음 2p, 3s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맞죠? 그럼 전자를 채울 때 가장 낮은 곳부터 꾹꾹꾹꾹 채워 나가야 그게 가장 안정한 거고 중간에 빈 곳을 만들면 안정하지 않다라는 게 바로 싸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써놓은 이 순서대로 채워야 되는 거죠. 일단 1s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2s를 채우고 그 다음에 2p를 채우고 그 다음에 3s를 채우고 그 다음에 3p를 채우고 그리고 4s를 채우고 그 다음에 3d를 채우고 그 다음에 4p를 채우고 OS래요.
그 다음에 4P를 채우고 뭐 그 다음에 OS를 채우고 이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 나갔을 때만 가장 안정한 상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싸움 원리예요. 싸움 원리.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우리 원자번호 17번 해볼까? 원자번호 17번 염소가 있어요. 그럼 원자번호 17번 염소 같은 경우에는 17번이니까 전자를 17개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17개의 전자를 채울 때 가장 먼저 1s 오비탈에 2개를 채우고요. 그 다음 낮은 게 2s 오비탈이니까 2s 오비탈에 2개를 채우고 그 다음에 2p 오비탈이니까 2p 오비탈에 6개를 채우고 그 다음에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쓰도록 할게요. 3s 오비탈에 2개를 채우고 현재까지 12개 들어갔죠. 그리고 3p 오비탈에 5개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차곡차곡 쌓아야 안정하다는 게 바로 싸움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건 뭐냐면 한 개의 오비탈이라는 얘기는 이 방 하나를 얘기합니다. s 오비탈은 방이 하나 있죠. p 오비탈은 방이 3개 있죠. 이 각각의 방 하나, 이게 오비탈이고 얘가 오비탈이고 얘가 오비탈이거든요. 각각의 방 하나,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전자가 최대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예요.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때 들어가는 이 2개의 전자는 이 최대 2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이 2개의 전자는 서로 다른 스핀이 반대인 전자 2개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는 그거죠.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때 같은 스핀이 들어가면 안 돼라고 보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불가능한 전자 배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오비탈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전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었어.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혹은 하나의 오비탈이 있는데 이 안에 전자를 2개만 넣었는데 그 2개의 전자의 스핀이 같아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이 파울리 베타 원리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 전자 배치는 아예 불가능한 전자 배치, 즉 이런 전자 배치는 아예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불안정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얘를 만족하지 않는 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훈트의 규칙 봅시다. 훈트 규칙 같은 경우에는 홀전자의 수가 많을수록 안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홀전자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오비탈에 한 개만 들어있는 전자예요. 오비탈에 한 개만 들어있는 전자. 이 홀전자라는 건 오비탈에 한 개만 들어있는 전자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뭘 그려볼까? 탄소의 전자 배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탄소 전자 배치 좀 숙여보겠습니다.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6개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1s 오비탈에 일단 싸움 원리에 따라서 1s 오비탈, 가장 낮은 1s 오비탈에 2개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2s 오비탈에 몇 개가 들어가겠어요? 역시 또 2개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 채워놔야 하는 게 2p 오비탈인데 이 2p 오비탈에 이제 다 해서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6개가 들어가야 되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일단 갔다고 치고 이 2p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방이 3개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각방 쓰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한 방에 2 전자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둘 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만족해요. 맞죠? 그런데 보시면 오비탈에 한 개만 들어있는 전자, 즉 홀전자. 얘네 둘은 홀전자예요. 한 방에 혼자 쓰고 있죠. 맞죠? 근데 얘는 홀전자가 아니죠. 맞죠? 자,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안정하다? 오비탈에 전자가 한 개만 들어가 있는 게 더 안정하다. 즉 훈트 규칙을 만족하는 건 뭐다? 바로 이 위에 거. 홀전자 2개 있는 게 더 만족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훈트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 케이스다. 불가능한 전자 배치라는 게 아니라 훈트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고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럼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요? 네,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px 오비탈과 py 오비탈과 pz 오비탈은 어차피 에너지 준위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얘나 사실상 같은 걸로 보시는 게 맞아요. 얘도 만족하는 거고 얘도 만족하는 거라는 거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 규칙을 일단 알아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전자 배치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전자 배치라는 것은 그 원자 내에 있는 전자들을 어떤 오비탈에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얘네들 기본은 뭐였다? 세 가지 규칙을 지켜야 된다.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는 싸움 원리. 싸움 원리 뭐냐?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나가라. 즉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채워나가라 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파울리 베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는 뭐였냐면 한 개의 방, 이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두 개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두 개의 전자는 스핀이 서로 다른 녀석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훈트의 규칙은 뭐다? 훈트 규칙은 같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가 들어갈 때 그때 여기에 있는 홀 전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안정하다라고 했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가지고 전자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자,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니까 전자가 7개예요. 그렇다면 7개의 전자를 차곡차곡 에너지 준위가 낮은 1s 오비탈부터 채워봅시다. 하나씩 채워볼게요. 하나, 둘, 서로 스핀이 다른 게 들어가죠. 셋, 넷. 그리고 이제 3개가 남았는데 그 3개의 전자를 2p 오비탈에 채울 거예요. 왜냐하면 2p 오비탈에 총 6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3개의 전자를 방이 3개 있으니까 최대한 홀 전자의 개수를 많게 하려면 훈트의 규칙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배치시켜야 될까? 이렇게 전자들을 각방 쓰게 만들면 되겠죠. 이게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지금 보면 13개 있겠죠. 13개니까 채워봅시다.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차게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에 20개니까 20개를 채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이렇게 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매번 전자 배치를 쓸 때마다 이렇게 네모 그리고 그림 쓰기 좀 솔직히 좀 짜증나잖아요. 귀찮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그 오비탈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px 오비탈에 2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치면 저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첫 번째 여기 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전자 껍질이죠. 그러니까 몇 번째 전자 껍질, 주양자수의 개념이죠. 얘는 주양자수의 개념이에요. 전자 껍질, 주양자수. 그 다음에 여기 P는 오비탈의 종류죠. 오비탈의 모양, P 오비탈에 들어있던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X는 오비탈의 방향이죠. 오비탈의 방향.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쓸 때는 오비탈 방향까지 쓰진 않아요. p 오비탈 3개 다 묶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 숫자 2, 이게 얘가 뭐냐면 제곱이 아니라 여기에 전자의 수예요. 그 오비탈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써보면 얘는 1s 오비탈에 2개가 찼죠. 얘를 봤더니 2s 오비탈에 2개가 찼고요. 이 부분을 봤더니 2p 오비탈에 3개가 찼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s 오비탈에 2개, 2s 오비탈에 2개, 2p 오비탈에 3개가 차 있다는 걸 표현할 때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1s2, 2s2, 2p3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도 표현해 봅시다. 1s2, 2s2, 2p6 그 다음에 3s2, 3p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써보면 1s2, 2s2, 2p6,
3s2, 3p6, 4s2 이렇게 써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비탈별로 안 하고 그냥 전자 껍질로 전자 배치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7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물론 이제 보통 이렇게 씁니다만 전자 껍질로 간략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 K 껍질 2개, L 껍질 8개, M 껍질 3개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 K에 2개, L에 8개, M에 3개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는 마찬가지로 하면 K에 2개, L에 8개, M에 8개, N에 2개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런 표현 방식이 바로 전자 껍질로 표현한 방식이고, 이게 이제 오비탈로 표현을 한 방식이고, 이거는 그 오비탈을 실제로 그려놓은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원자과 전자예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들은 어디에 있는 게 관여하냐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전자들만 관여를 해요. 자,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 껍질이 3부터는 지금 전자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 껍질이 이 두 번째 껍질이죠. 맞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다시 몇 개 들어있어? 총 5개가 들어있네요.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이라고 얘기하냐면 원자과 전자가 5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총 전자수.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껍질이 어디예요? 세 번째 껍질이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지? 하나, 둘, 3개 있네.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이다? 3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 껍질이 네 번째 껍질인데 네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만 들어있네.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2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인데 가장 바깥쪽 껍질의 sp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 개수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꽉 차 있을 때는 0이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나중에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온을 한번 전자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온의 경우에는 기존의 원자에서 전자가 더 들어오거나 전자가 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온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전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그만큼 배치를 더 해주면 돼요. 자, 나트륨에 일단 원자번호 11번 나트륨과 원자번호 9번 플루오린인데 원자번호 11번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해보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그리고 3s에 1개 해서 총 11개의 전자가 들어있었겠죠. 그런데 얘가 양이온이 될 때는 전자 하나를 잃은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는 전자를 잃어야 되냐라고 하면 아까 말한 전자 배치 규칙을 만족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차곡차곡 쌓았다면 뺄 때는 높은 곳부터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전자 하나를 빼서 양이온이 될 때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에서 쏙 빼는 게 아니라 아랫돌을 빼는 게 아니라 윗돌부터 쫙 빼줘야 안정하다는 거죠. 우리 젠가 할 때 생각해 보시면 젠가에서 뭔가 나무를 뺄 때 위에 걸 빼면 안 무너지면 밑에 걸 빼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불안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해도 밑에 게 아니라 에너지 준위가 높은 것 먼저 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나트륨 양이온의 전자 배치는 1s와 2s와 2pn은 건드리지 않고 3s에 있는 하나만 빼면 이게 바로 나트륨 양이온, 나트륨 이온의 전자 배치가 되겠죠. 자, 음이온 봅시다.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자, 플루오린의 전자 배치 해볼게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총 9개의 전자가 들어있어요. 원자번호 9번이니까. 근데 플루오린이 음이온이 될 때는 전자 하나를 받아서 1가의 음이온이 되잖아요. 그럼 전자 하나가 들어올 건데 어떻게 들어와라?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차곡차곡 쌓아라. 그러니까 얘를 채울 때 1s와 2s와 2p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에서 이제 하나만 더 들어오면 돼요. 근데 이 하나 더 들어오는 게 4s에 들어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2p의 공간이 하나 남았는데 굳이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부터 채워야 되겠니? 아니에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꽉꽉 채우면서 올라가자.
그래서 EP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거. 이게 바로 플루오린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자와 이온의 전자 배치하는 방법을 일단 배워봤고요. 이걸 배워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자 배치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었죠. 어떻게 설명했냐면 오비탈 하나하나를 방으로 생각을 해요. 방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자들을 뭘로 생각한다?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특히 이제 그때 들어가는 전자가 스핀이 다른 전자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 스핀이 다른 전자가 들어가는 거를 이제 하나의 스핀을 남자라고 한다면 하나의 스핀을 여자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싸움 원리부터 설명해 봅시다. 여기 좀 잠깐 지우고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에너지 준위가 높다 낮다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 볼게요. 숙박 비용이 비싸다 싸다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보통 여러분 뷰가 좋으면 비싸죠. 아파트도 최고층으로 가면 비싸지고요. 그 다음에 호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위트룸, 아주 비싼 룸이 꼭대기층에 있죠. 그래서 뷰가 좋을수록 비싸요. 근데 1S 오비탈은 1층에 있는 오비탈이야. 에너지 준위가 낮다는 건 낮은 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방이고요. 2S 오비탈은 여기 있는 방이고요. 2P 오비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여기 있는 방이고요. 그 다음에 3S 오비탈은 여기 있는 방이고 3P 오비탈은 여기 있는 방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4S 오비탈은 여기 있는 방이고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호텔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호텔이 있는데 첫 번째 방이 가장 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방이 점점점 비싸져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먼저 뭐라는 거야? 싸움 원리를 얘기할까요? 무슨 원리? 싸움 원리. 돈이 무지하게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돈이 별로 없잖아요. 돈이 별로 없는데 단체로 우리가 여행을 갔어요. 숙박업소를 잡았어.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사람들을 재우려고 하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재워야 되겠어요? 숙박비가 가장 저렴한 곳부터 차곡차곡 쌓아야 되겠죠. 여기는 하룻밤에 10,000원, 여기는 하룻밤에 20,000원, 여기는 하룻밤에 30,000원, 여기는 하룻밤에 40,000원, 여기는 하룻밤에 50,000원, 방 하나당. 여기는 하룻밤에 60,000원으로 해봅시다. 당장 내일 밥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을 아껴야 되겠지. 그럼 어디서부터 사람들을 채워나가야 될까?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채워나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여행을 15명이 여행을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15명이 왔으면 가장 싼 이곳을 먼저 채워야 되겠죠. 10, 11, 12, 13, 14, 15명이 이렇게 자야지 굳이 여기 4S 오비탈까지 채워가면서 굳이 이렇게 4S 오비탈까지 채워가면서 잠을 자면 숙박비만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에너지 준위가 숙박비,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곳부터 차곡차곡 쌓아라. 싸움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 원리 보도록 할게요. 파울리 베타 원리. 자, 보통 여러분들 그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늘 얘기하지만 방 하나당 기준 숙박 인원은 2명이에요. 기준 숙박 인원은 2명입니다. 자, 그런데 방 하나당 2명이 잘 수 있는 곳에 3명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3명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자, 봅시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3명이 자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도 예전에 임용고시 보러 갔을 때 임용고시 보러 가는 전날 그 근처에서 이제 방 잡아놓고 남자 3명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진 않고 UFC 보면서 이렇게 그 다음날 시험 보는 거 대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숙박업소라고 하면 한 방에 몇 명 들어간다? 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2명이 들어가는 거야. 약간 조금 약간 18살이지 17금 정도로 얘기해 봅시다. 17금. 숙박업소에 가는데, 자, 어떤 숙박업소에 들어가요? 남자 여자가 손을 잡고 숙박업소에 들어갑니다. 17금이에요. 끌 사람은 끄셔도 됩니다. 네, 부담스러우면 끄세요. 남자 여자가 손을 잡고 들어가요. 어우야 하겠지만 어때요? 정상적이잖아요. 매우 노멀한 상황이에요. 남자 여자가 그냥 뭐 서로 좋다고 손잡고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네, 남자 즉 이방향 스핀 전자랑
여자, 반대 방향 스피너의 전자가 한 방에 들어간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숙박업소에 들어갑니다. 남자가 손을 잡고 걷고 있어요. 손을 잡고 숙박업소에 들어가요. 물론 성소수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남자가 손을 잡고 들어간다? 이건 어우야가 아니라 뭐야? 어우야가 아니라 뭐야? 이게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스핀이 같은 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파울리 베타원리예요. 파울리 베타원리. 자, 이번에 봅시다. 숙박업소에 들어가는데 3명이 들어가요. 뭐 남자 여자 혹은 여자 남자 3명이 손을 잡고 사랑스럽게 들어갑니다. 이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어우야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아무튼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자, 여기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들어가든가 남자 여자의 숙박업소에 들어간다? 좀 많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이상해요. 이런 많이 이상한 상황이 싫은 사람이 파울리예요. 자, 파울리 베타올리 뭐야? 야, 남자 여자 둘이 사이좋게 손잡고 들어가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어. 인간의 본능이야. 그럴 수 있어. 근데 남자 혹은 여자하고 손잡고 들어가? 안 돼. 남자 하나 여자 둘? 여자 하나에 남자 둘이 들어간다고? 안 돼. 라고 보는 게 파울리 베타원리예요. 되게 원칙주의자죠. 약간 원칙주의자예요. 자, 마지막 훈트 규칙 봅시다. 훈트 규칙은 홀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하다는 거예요. 홀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훈트는 아마도 혹시 모태 솔로였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커플들이 잘 되는 꼴을 차마 못 보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전자가 다 해서 총 7개, 15개의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 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차곡차곡 쌓겠죠? 싸움 원리를 만족하면서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5명의 15개의 전자, 15명의 전자들 중에서 12명이 방을 잡았네요. 이제 3p 오비탈이라는 그 오비탈로 들어갈 건데 방 3개짜리 여기에 3명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전자 3개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 3명이 딱 들어가면 되는데 이때 전자가 굳이 빈 방을 놔두고 이렇게 둘이 함께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자, 방이 3개 있으면 당연히 하나 들어가서 편하고 넓게 자면 될 걸 갖다가 굳이 얘네 둘이 함께 한 방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다른 애들 다 커플로 방에 들어갔는데 얘 혼자 방에 있어요. 너무 불쌍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니들이 나만 놔두고 이렇게 니들끼리 사이좋게 짝짝꿍 손잡고 잘 수가 있어? 안 돼. 내가 못하면 니들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 준위 낮은 거 채운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같은 에너지 준위 안에서는 최대한 따로 자자. 내가 니들 행복한 꼴은 못 봐. 우리 최대한 따로 이렇게 각방을 쓰자라고 하는 게 훈트 규칙입니다. 남 잘 되는 걸 못 봐요. 훈트 규칙. 자, 그래서 이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 규칙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이걸 가지고 전자 배치 원자번호 1번부터 원자번호 20번까지는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에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